자, 이제 잠깐 쉬었고요. 이제 마지막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죠. 마지막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관사입니다. 관사. 관사라고 그래서 일종의 관사는요,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형용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. 관사도 당연히 명사와 놀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오케이? 그런데 어떤 식의 관사냐면 우리가 보통 부정관사, 보통 이제 어나 언을 써주고요. 그 다음에 정관사, 보통 더를 써주죠. 보통 이제 미국식 발음은 이제 느라고 보통 발음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렇게 써줍니다. 얘는요, 사실은 논리성 판단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죠. 이게 이제 다 여러분이 잘 못하는 겁니다. 논리성 판단글에서 이게 논리성 판단글이 세 가지 유형이야. 어떤 게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. A, B, C 순서대로 나열하시오. 그죠? 이런 파트거나 또는 이제 뭐가 있죠? 제시문을 주고 문장 삽입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. 또는 전체 지문을 주고요. 전체 지문을 주고 문맥상 흐름이 맞지 않는 거 골라내기. 이와 같은 게 이제 글의 흐름에 관련된 논리성 판단글이거든요. 이거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. 첫 번째 이유는 해석도 잘 안 될 뿐더러 두 번째, 깊은 생각도 없이 단어로만 조합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그래요. 이건 말 그대로 논리적 사고가 있어야죠. 글의 순서를 즉 논리적으로 유추할 줄 알아야 되죠. 이 글이 나오려면 이 글이 나와야 되고 이 글이 나오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는 겁니다.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. 사실 이러한 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이면요, 기본적으로 2.5등급이에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제, 제목, 요지, 심경, 분위기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? 이거에서 틀리면요 절대로 4를 못 넘어요. 요거 정도 맞아야 4에서 3 사이예요. 그 다음 단계가 요 뭐 논리성 판단글 세 종류. 이걸 맞으면 2.5등급 정도 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? 어법, 어휘. 그게 맞아져야 이제 2등급에서 1.5등급 요 정도이죠. 그 다음에 만점이나 1등급 받으려면 빈칸 추론. 근데 빈칸 추론을 맞추려면 이 정도의 순서에 대한 논리성 판단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. 오케이?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드릴 건데,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데요. 부정관사. 자,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. 부정이라는 얘기에 대해서. 그래서 요 얘기를 미리 좀 잠깐 해드리는 게 좋겠다. 그런데 그 부정관사, 바로 전 타임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? 정해지지 않은 놈이라고 그랬었죠. 그래서 영어에서 부정이라고 쓰는 큰 세 가지가 있어요. 부정이라고 쓸 수 있는, 다시 말하면 이때 부정이라는 것은 자리정자를 써주는 겁니다. 지 자리 없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해주는 놈들이에요. 그렇게 했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부정사, 투 부정사가 있었죠. 이건 전 시간에 배웠던 거고요.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해주는 거예요. 그죠?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명사, 형용사, 부사, 뭐 정말 많은 기능을 해줘요.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? 부정관사라는 게 있죠. 부정관사라는 게 있는데, 부정관사가 이제 어나 언인데요. 이게 지 자리 없이 마구 해준다는 겁니다.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어떤 정도의 해석이에요. 오케이?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. 또한 정도도 잘 모를 때. 다시 말하면, 자, 대한민국 국민은요, 얼마나 되냐 지금? 한 4,800만 되나? 5천만? 5천만 뭐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. 정말 많은 숫자죠? 누가 봐도 복수입니다만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는 국민 전체를 하나로도 볼 수 있죠. 여러분 반,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고등학교에 3학년 2반 학생들은 30 몇 명이 되니까 복수일 겁니다만 3학년 2반 전체를 하나로 볼 수도 있죠. 한 개도 될 수 있고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. 정해지지 않아서 총합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성문 영어라든지 맨투맨 영어를 보게 되면 대표 단수, 대표 종족 단수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때는 어라는 거를 막 써주고 그렇습니다. 오케이? 그러니까 어쨌건 그러니까 부정이란 말이 여기서 말씀드렸던 부정이라는 게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배우시는 게 뭐냐면 부정대명사라는 게 있어요. 원이라는 게 있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를 얘기해 주는 거야.
그럼 요거의 반대 얘기가 뭐겠어요? 부정대명사. 정해지지 않은 놈을 지칭할 때죠. 그럼 요거의 반대가 이제 지시대명사죠. 정해진 놈을 가르쳐 줄 때 쓰는 거죠. This, it, that. 그것, 저것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자, 그럼 어떤 차이가 있죠? 자, 잘 들어보세요. I lost my notebook yesterday. 나는 어저께 내 노트북을 잊어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lost 삼성 노트북 yesterday예요. 나 삼성 노트북 어제 잊어버렸어요. So today. 그래서 오늘 I buy it. 그것을 샀습니다. 그때 지시대명사죠. 그럼 뭘 샀죠? 삼성 노트북을 샀다는 거예요. 그런데 yesterday I lost my 삼성 노트북. 나 어저께 삼성 노트북을 잃어버렸습니다. So 그래서 today 오늘 I buy one. 난 하나를 샀어요. 근데 이게 삼성인지 애플인지 뭐 LG인지 모르는 거야. 하지만 노트북이에요. 이해 가시겠습니까? 이해 가겠습니까? 너 이해 안 가니? 야,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가? 이해 갔어?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게 되면요. 여러분들 이제 제가 결정적 한 문장이라는 강의를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, 예시를 들어주는 거 앞이 무조건 답의 포인트다. 이게 주제문이다.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. 오케이? 그런데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어떤 예시를 막 얘기해주고 그 시그널만 찾으면 무조건 앞문장이 답의 포인트예요. 오케이? 자, 그런데 그 예시라는 시그널이 없었을 때 또 다른 시그널들이 있었을 때 한 가지가 one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어서 뭐 one boy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? 어떤 소년 한 명이에요. 이거는 구체적 사례를 던져주겠다는 시그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이 있으면 그 문장 앞이 당연히 주제문입니다. 그 부분이 답의 포인트에 들어와야 돼요. 알겠습니까? 제가 나중에 결정적 한 문장에서 10가지의 중요한 시그널들을 가르쳐 줄 거예요. 그리고 나서라도 만점이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새끼예요. 왜? 나는 너무 잘 가르치니까. 너무 완벽하니까. 그렇게 돼서요. 이제 뭘 얘기해 드리려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간단하게요. 영어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. 자, 길을 가다가 어떤 개새끼를 봤습니다. 도구입니까? 도구입니까? 길을 가다가 개새끼 한 마리를 발견했다니까요. 개새끼를. 도구야, 도구야. 이 강아지 내가 알아요, 몰라요? 그럼 모르니까 어를 쓰는 거예요. 어떤 강아지 한 마리 만난 거예요. 그러다가 지켜보니까 그 강아지가 되게 맛있게 보여요. 그랬을 때 어도구입니까? 더도구입니까? 그렇죠. 더라는 정관사는요. 반드시 더와 같이 쓰이는 명사가 앞에서 이미 언급되거나 또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일 때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주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나는 그거에 된장을 발랐습니다.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.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받아줄 때 이시거나 that과 같은 지시대명사를 받아주는 거예요. 이게 글의 순서예요. 기본적인. 오케이? 오케이?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다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? 하지만 모른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가 막 나옵니다. 뭐가 막 나오는데 내용도 모르겠고. 자, 근데 원칙은 있죠. 반드시 어떤 글에는 반드시 뭐가 꼭 있어야 됩니까? 소재나 제재가 반드시 있어야죠. 뭐에 대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소재와 제재는 반드시 정답과 관계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반드시 있어야죠. 다시 말해서 소재, 제재가 들어가 있는 게 당연히 답의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건 원리죠. 근데 모르겠어. 이것도 몰라, 이것도 몰라. 그죠? 그럴 때 제가 하나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. 그렇다면 첫 문장에, 왜냐면 첫 문장과 라스트 문장은 당연히 뭘 갖고 있어야 돼요?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. 여기서는 지도 얘기했다가, 여기서는 담배 얘기했다가, 여기서는 진돗개 얘기하고, 여기서는 된장 얘기하면 이게 글입니까? 낙서지? 당연한 거잖아요. 그렇게 됐었을 때 뭔지 모르겠어. 뭔지 모르겠는데 요게 딱 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막 굉장히 어려운 단어야. 디오스트로포로시스 막 이런 게 나온 거야. 이게 뭐야?
모르겠는 거야. 단어 수준이 틀리단 말이에요. 그게 막 나왔어. 막 골다공증 같은 이런 거야. 이게 첫 문장이 안 잡히니까 답을 모르지. 이게 너희들 알잖아. 첫 문장이 잘 안 잡히면 씹히잖아. 뭐야 한 거지? 이러잖아. 첫 문장이 잘 풀리면 아 이렇게 된다. 이러잖아. 그러지 않아? 몰라. 그랬을 때 뭔지 모르지만 여기 들어가 있다 뭐 어스라 포러시스라 그러면 이 들어가게 그걸 답 찍어라. 그렇게 얘기합니다. 왜? 그게 답이 될 가능성이 90%가 넘다. 이유가 왜일까요? 더라는 정관사가 붙었다는 얘기는요. 바로 그 명사 이렇게 하고 얘기했다는 건 이미 이 앞에서도 이 명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다가 어떻게 잘리다 보니까 여기를 잘린 거야. 그 원전은 이 명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는 얘기예요.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 소재 제자는 얘란 얘기예요. 찍더라도 이걸 찍으란 얘기예요. 그래서 그럴 때 써먹으라는 거예요. 오케이? 두 번째. 제 설명 다 이해 갑니까? 그러니까 얻어 막 이거 암기하고 이딴 짓 하지 마. 절대로 여러분과 상관없어. 필요도 없는 거고.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문제를 풀이할 때 이거에 응용해서 쓰란 얘기예요. 자, 뭔지 모르는데 제시문이 막 나왔어. 몰라. 해석도 안 잡혀. ABC야. 응? ABC인데 딱 몰라. 막 나왔어. 눈에 보이는 게 있어. 스타디가 나왔어. 스타디 어쩌고 저쩌고요. 오케이? 여기에 더 스타디가 나왔어. 그리고 마지막에 이 show도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. 그 답은요? B, A, C예요.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나중에 얘기해드리지만 정말로 순서글은요. 관사 부정관사론이에요. 이럴 때 써먹으라는 겁니다. 더 이상 설명 안 들어도 이해갑니까? 정말 잘 가르치지 않아요? 내 농담이 아니라 이거를요. 해석하려다 보면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아요. 그 말이 그 말 같고. 나중에 물론 결정적 한 문장에 이 문제를 푸는 4가지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핵심으로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게 바로 정관사, 부정관사입니다. 이해 가시겠습니까? 뭔 말씀을 드리는지? 이럴 때 여러분들이 관사를 써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. 됐죠? 자, 이렇게 돼서요. 이제 관사에 대한 개념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. 물론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또 이거에 관련된 얘기들도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의 대략적인 그 개념들은 좀 얘기 드렸습니다.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죠? 3대 문법이 들어갈 거예요. 알겠습니까? 그 문법 개념을 굉장히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겁니다. 현재 완료 같은 거, 그죠? 5분에 정리해 줘요. 그리고 어떤 시제 문제가 나도 다 맞아요. 다시 말하면 원리를 알면 돼요. 단복 스위치도 마찬가지고요. 이미 근데 태 있지 않습니까? 수동태, 능동태. 이건 우리가 능탄 수자가에서 좀 배웠어요. 그 부분은 이제 스킵할 거예요. 실제 문법에서 이제 보여줄 거고. 알겠습니까? 그 부분들을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제 독해 해석 지문에서 구조와 문법을 같이 갈 겁니다. 알겠죠?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과제가 나갈 건데 어찌됐건 다음 시간까지 계속 빠지지 마시고요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예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